자, 참 밀당이 귀재세요. 좀 알려주실 것 같다가도 안 알려주시고 자꾸 이런 홍준 대표님이신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에 관련해서는 꽤나 이제 앞으로의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환율이 높게 튀어 오르면서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가 환율이 오늘 같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수가 하락을 해도 이 방산주는 올랐고 대북 관련주는 떨어졌고 이러한 대북 리스크라고 하죠.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이제 정치권 쪽으로도 조금 더 영향력이 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단기 매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중단기 쪽으로까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일까요? 자, 제가 정확하게 좀 이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종목마다 다른 거고 예, 뭐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온다. 그런데 그 하락 와중에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과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움직임, 또 개인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재료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뭐 그런 뭐 것들이죠. 기술적인 분석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좀 명확한 의견을 드리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섣부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유한 종목은 전 모른단 말이죠. 예, 종목을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종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차피 시장이 내려갈 때는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해라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단순한 대응이죠. 단순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이 뭐 20% 들어갔고 30% 들어갔고 40%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거의 뭐 한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좀 손실이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뭐 휴지 쪼가리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애매하네요. 되게 애매하죠. 네. 네. 자, 예를 들어서 살아날 희망이 없다. 지금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거나 아니면 진짜 끝날 것 같다. 이대로 그냥 영원히 갈 수 없는 가격이 될 것 같다. 한마디로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종목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은 남아있는 비중의 운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고민을 한다 그래서 그 종목이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개인 투자자가 그걸 어떻게 살리고 신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행동들은 뭐냐면은 지금 남아있는 비중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서 이 마이너스 난 지금 들어갔던 종목들에 대한 마이너스의 손실을 복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용을 해나가고 그걸 다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더 현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자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명료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중, 지금 있는 현금들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고민 없이 원상 복구를 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절 불려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비중 조절이라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현금 확보 없이 한 종목에 몰빵 100% 들어가고 한 종목에 70% 80%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나마 운영할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 종목에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중 조절이 됐고 분산 투자가 됐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현금 비중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현금 비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운영을 하면서 빨리 그것들을 다시 내 계좌를 정상화시켜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고점에서 지금 같은 고점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이런 시장은 사실 우리 대표님처럼 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수들의 영역 이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현재 이 시장 상황에 순응을 하면서 전략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트레이딩 같은 매매 전략보다는 약 관망이 제일 나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것도 개인적으로 나뉘겠죠.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스킬, 그런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싶다는 욕심만 가득 차서 사실 저희 개인 투자자는 오늘 내일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저기 뭐 돈만 주면 배울 수 있는 기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법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고 실전에 응용을 해봤는데 응용이 되더라. 그게 나한테 맞는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맞는 기법을 찾았는데 그 기법이 잘 먹히더라. 어. 그래서 난 이 시장에서 난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이 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로 다 다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바로 그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가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력도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본인 리스크는 본인이 알아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욕심만 가득 차서 그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계속 그렇게 어떠한 조급한 마음으로 쫓기듯이 매매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건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관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만약에 기술적인 거를 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응용을 하되 현금 비중을 100% 다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정도만 활용을 하면서 약수익으로 만족을 하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네네. 거겠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늘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홍주환 대표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지금 현재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현재 우리 홍주환 대표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 이 시청자 퀴즈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지난 주말 이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철거와 함께 인민군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자, 다음 중 방산주가 아닌 것은 자, 1번 퍼스텍, 2번 빅텍, 3번 시젠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산주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오주를 좀 필두로 이러한 조정 장세에서 개별적인 이슈로는 당분간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테마들은 사실 뭐 이미 다 순환이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재반등이 나올 때까지의 시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못 해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는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시총 상위주들의 이제 낙폭이 좀 꽤나 컸던 하루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실 시장 하락에 우리가 정확한 명분을 찾아보자면 코로나19의 재확산, 2차 팬데믹에 관련해서가 가장 시장 하락의 명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치료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다 빠지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 좀 올랐던 이 피로감이 좀 더 컸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조정이 끝난다면 우리가 다시 바이오주, 진단키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봐야 될까요? 자,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진단키트나 치료제, 바이오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이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많이 올라갔고 이미 차익 실현이 된 섹터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큰 반등은 아니다. 맞아요. 정말 대표님 말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그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냐 없냐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높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고 나서 산다. 이건 위험한 거겠죠.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손절가도 적당하게 잡혀져 있고 내가 이거는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손절가만 지키시고 공략을 한번 해봐도 되죠. 오. 네. 제가 지난주에 셀트리온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일까요? 라고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는 아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간 견조했었던 흐름을 보였던 셀트리온은 내려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이 시장 막판에 가면서 시장 상승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독 빨간불로 마감을 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였거든요. 그럼 아직도 거기에 관련해서 이 흐름은 바뀌지 않았고 특히나 이 바이오 쪽의 매매는 좀 저가 매수로 우리가 좀 활용해도 될까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제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관망하시길 바란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매수 어떠한 지금은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방어적인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손절을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손실난 종목 뭐 손절 구간인 종목들이 손실 구간인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손실인 종목들 중에서 과연 재료가 있냐 혹은 뭐 수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었냐 혹은 회사가 뭐 견조하냐 뭐 요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손실 구간이어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예. 정말 제가 이런 오늘의 시장을 살펴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차트가 심플했잖아요. 심플 is best라고 제가 오늘 좀 이름을 지어봤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시장이 오히려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단순하게 보는 게 정말 좀 정답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차트를 정말 심플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좀 해석을 대표님처럼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네. 그렇게 심플 is best입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네네.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기법들이나 어떠한 이런 캔들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차트 보는 법은 순전히 개인 투자자가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분석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자기가 혼자 막 소설을 쓰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시고 예, 그냥 보이는 차트 이거는 정말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차트랑 너무 비슷한데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 포인트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가시라는 좀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과하게 그거를 과대 해석하거나 더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역시 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우리 홍지원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홍지원 대표 팍스경제 TV라고 현재 검색해 주세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이 전반적인 시장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는요. 한국에는 동학개미 군단이 있다고 하면요. 미국에는 로빈후드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빈후드가 뭐냐면 앱을 통해서 좀 증시에 뛰어든 상당히 좀 젊은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기본 평균 나이가 31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애플, 아마존 등 항공주들이 올랐던 뭐 S&P 500 등의 우량주를 샀던 것도 이 소수 자금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는데 우리 지난주 후반에 좀 나스닥이 사실상 세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못 갔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네. 이제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방에 대한 압력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예,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순환이 돌아줄 법한 어떠한 그런 테마들 그리고 미래산업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다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좀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코로나 관련주 등 의료기기 섹터도 수출이 좀 괜찮다고 요즘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유망 섹터로는 좀 뭘 보세요? 만약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2차 팬데믹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도 업종, 주도 섹터 혹은 다시 경제적인 기대감 쪽으로 포커스가 쏠리면서 이 안정적으로 코로나 2차적인 팬데믹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석에서 우리가 주도 업종 섹터를 뭘 봐야 될까요?
자, 우선은 지금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해드렸던 지금 이제 뭐 AI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단 뉴딜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정책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정책주들이 한 2021년도, 한 내년까지는 좀 짱짱하게 버텨줄 것 같으니까, 예, 내년까지는 정책주들 좀 위주로 보고,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요때까지 볼 그러니까 한 뭐 중장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볼 섹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가장 유망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러한 동학개미 군단의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거든요. 외인의 수급과 이제 오늘도 이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 매도가 나왔는데 그 물량을 오늘 개인들이 받쳐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수를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러한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늘 옳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네. 같은 지금 뒷목 잡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 대표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그냥 이제 뭐 좀 계속 같은 말을 해서 반복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6월이 끝날 때까지는 우선은 좀 이제 관망을 하시고, 예. 그리고 7월 달에 한번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한번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공략에 대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빨리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우리 홍 전 대표님 방에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가지만 좀 짧게 더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오늘 이제 사실상 이제 대부 관련주들은 하락했어도 방산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북한과 우리 한국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스탠스를 보이고 있음에 이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오늘 같은 이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SK그룹주들은 오늘 상위단의 상승률 위쪽에 오늘 이름을 올렸거든요. SK바이오팜 청약을 들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청약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청약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럴까요? 네. 요즘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네네. 특히나 오늘 시총이 상위단에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특히나 이 SK그룹주들의 관심주가 오늘 이제 유독 튀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